7화 후반부에서 순자님의 마음은 왜 아파했던 걸까요? 경수님은 순자님을 7이라고 말했지만 행동은 계속 애매했고, 영숙과 다른 룸메이트들이 말했던 마음속 1등은 너야 라고 했던 이야기는 어느 순간 누군가가 다리를 건 게 아닐까라는 의혹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옆방에서 미묘하게 들리는 자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목소리들,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담담하게 찍고 송출했던 제작진의 카메라가 겹치면서 순자님은 계속해서 밀려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말들이 조금씩 멈추지 않고 쌓이면서 과격해지는 이 과정, 7화 후반부를 저와 함께 정리해보면서 작은 사회의 침묵 구조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 가볍게 부탁드립니다. 자, 나는 솔로 31기 7화 후반부는 저번에 이어서 이제 달리기로 쟁탈전을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때도 경수는 계속해서 부르짖죠. 이제 자기가 두 장을 따고 싶다고, 그래야 마음이 편할 것 같다고 하는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그냥 하나를 더 따자. 그래야 마음이 편하겠다. 우리는 경수가 꼭 순자를 위해서 뭔가를 하라고 말하진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가 했던 말에 비해서 실제 그의 행동이 괴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좀 윤곽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뭐 7대3이라든가 1순위라든가 순자에 대해서 얘기했거나 봤던 이런 게 저런 게 매력이다 라고 했다면 하지 않을 법한 말들,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웬만하면 7대3 그러면 거의 기울거든요. 29기 때도 그렇고 어쨌든 7대3이라고 외치면 29기 영수라든가 옥순대처럼 이제 7인 사람과 잘 되는데, 경수의 말은 조금 애매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왜 그렇게 7대3에서 7이 아니라 3인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배려를 하는가 라고 말입니다. 7을 7에 대접을 하지 않고 3을 3에 대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상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냥 둘 다 5대5고 솔직히 잘 모르겠다 이러면 이렇게까지 경수가 욕을 먹진 않았을 거예요. 순자랑 관련된 그런 옥순 사태 때 왜 몰랐냐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도 경수 또한 뭔가 지분 있다라고까지는 이야기가 안 됐을 거예요. 근데 경수의 애매모호함과 이 사태가 겹치게 되면서 만약에 순수하게 여자들 간의 갈등이었으면 순자도 다르게 대응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경수가 얽히게 되면서 순자 입장에서는 경수를 이제 계속해서 이제 직진하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이런 대응도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고 그것이 더 소가리를 하는데 일조한 거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부분이 지금 우리가 경수를 비판하는 지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보조적인 걸로 신체 언어를 볼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 오 순자 하면서 이제 달리기를 하고 있는 순자를 보다가 바로 영수를 보더라고요. 이제 보통은 자기가 관심 있는 사람의 그 시선이 쭉 따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지금처럼 이 당시 27기 상철님, 27기 정숙님처럼 말이죠. 자, 그다음 이제 달리기 장면인데 뭐 의아한 게 있다면 뭐냐면, 그러니까 굳이 이 순자는 이제 이쪽 왼쪽 트랙에서 돌고 있고 영숙은 이렇게 돌다가 이쪽 그죠? 그 돌부리에서 달리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선은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통과하는 마지막 결승선은. 그러면 각자 이렇게 가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긴 했어요. 그런 것과는 별개로 순자 씨가 되게 좋은 모습을 계속해서 이때도 보여줬죠. 우리가 단순히 이제 순자에 대해서 응원하는 이유는 순자가 이제 피해자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를 굉장히 기분 나쁘게 했던 그 여러 사람들 중 한 명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내밀려고 했다는 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요리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면에서 공동체에 기여한 게 많기 때문에 우리가 좋게 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느 누구에게도 이제 선뜻 다가가지 못하고 있는 경수라는 메시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냐면 어느 한쪽에게 내가 마음을 주는 순간 그 사람과 내가 두 명 중에서 이제 그 사람을 선택했다고 하는 메시지를 던졌다는 거라고 오해를 받을까봐 경수는 계속 미적거린 게 아니었을까. 그리고 이후에 인터뷰에서도 순자가 따면 어떻게 해야 되지? 영숙이 따면 어떻게 해야 되지? 왜 이런 걸 걱정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자기 마음이 확실하고 그 생각을 쭉 따라가면 되는데 왜 경수는 이렇게 집요하게 7과 3을 마치 동등한 선상에 있는 것처럼 대접을 하는 걸까요? 자, 그래서 영숙은 인터뷰를 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뭐 난 너무 멋져라고 하는 약간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한껏 응원을 받았겠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영숙은 딱 한마디 던져요. 경수님은 저한테 쓰겠다고 말한 게 있어서 어쩌면 이 말이 보이지 않게 경수에게 상당히 압박이 되지 않았을까. 실제로는 1등이 순자인 상황에서 마음속 1등은 영숙이라고 반복적으로 말하게 되면 순자의 승리가 정당하게 인정받지 못하는 효과가 생기는다고 저는 보았습니다. 이 말을 영숙이 혼자서만 했을까요? 아니죠. 이미 여러 번 여자들 앞에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 여자들이 다시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안 한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솔로나라 같은 작은 사회에서는요, 그 말을 이제 거역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경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후술할 이제 장면이겠지만 영숙이 순자가 그래 너의 마음은 잘 알겠어 라는 부분도 경수가 끝끝내 휴대를 자기에게 쓰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어쩌면 이거는 거절 시도가 아니었을까라는 부분도 있지만, 두 번째 경수가 그 말에 묶였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이 나온 게 아닐까 추측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약간 이때 말할 때 이제 대과거형이라고 하거든요. 그건 저한테 쓰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약간 그러면 이제 이 당시에 인터뷰를 했을 때 영숙은
썼는지 안 썼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슈퍼데이트 쟁탈전이 끝나고 각자 이제 돌아가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게 정의의 특징이죠. 오빠한테는 나도 애매하다. 내가 슈퍼데이트권을 오빠한테 써야 되나? 쓰는 게 맞는 걸까? 상반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그래서 영식이 이번에는 확실히 묵습니다. 그럼 나는 너가 나한테 써주면 좋겠다 말로. 어떻게 보면 이제 정희가 듣고 싶었던 말이기도 해요. 다만 그 듣고 싶었던 말을 직접 말하기는 좀 이제 민망하긴 하겠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돌려가면서 표현하는 게 영식 입장에서는 조금 피가 말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영숙과 이제 옥순이 또 까졌어 하면서 봐달라고 하고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잘 보면 이제 뒤에 또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도 멋있는 것 같다. 슬슬 영숙은 절대 이 말을 혼자서는 말 안 합니다. 옥순 등 타인에게 계속해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옥순도 우리 마음속 1등은 영숙님이야 라고 하고 있고, 근데 그 말은 지금 같은 남자를 두고 경쟁하고 있는 순자 입장에서는 너무 고통스러운 이야기지 않을까요? 즉 어느 순간 제가 느낀 바가 있다면 순자님이 상당히 고통스러웠다는 것, 그리고 어느 순간 이 사람들은 누군가가 들리든 말든, 심지어 당사자인 순자가 들리든 말든 신경 쓰지 않거나, 혹은 어느 정도는 이제는 며칠이 지났잖아요. 알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너가 듣는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있는 것 같아? 라고 조금씩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너가 어떻게 해도 넌 나한테 뭐라 말 못하잖아 라고 하고 있는 그 느낌으로 대하고 있는 건 아닐까. 여기서 권력은 이제 거창한 제도 권력이 아니라 저 사람은 들어도 별말 못한다, 뭐라고 말하지 못할 거야 라고 느끼는 관계상의 위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위치 차이가 귀여운 건 아니었을까요? 즉 우리 사회에서 구조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사태가 여기서도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닐까? 우리들은 그렇게 판단했다, 그랬으니까 어쩌라고? 라고 태도로 순자를 대하고 있는 건 아닐까. 여러모로 마음이 씁쓸한 장면이었습니다. 또한 영숙이 다쳤다, 마음속에 1등이라는 거는 결국 순자의 노래 또한 부정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또 정희도 이제는 이렇게 대화가 오간다는 거를 정희 또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봐도 그래, 아까웠어 라고 하는 등 직접적으로 순자에 대해서 공격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영숙이 아깝고 영숙이 마음속 1등이라는 말에 동의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순자를 내려치는 효과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상황에서 이제 영숙이 한마디를 추가로 던지죠. 이제 누군가가 다리에 내가 걸려 넘어진 거 아니냐. 물론 뒤에는 이제 옥순이 에이 그건 아니지라고 하지만 조금씩 처음에 옥순이 깔았던 그 판이 확장이 되면서 그 위에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이제 하나 둘씩 얹게 되고 그것들이 조금씩 과격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1등은 영숙이야, 이거는 실제로 1등은 영숙이지 에서 정말 이제 그 영숙이 그 말을 진지하게 받고 너희도 그렇게 생각했지? 1등이 나라고? 그러면 내가 1등임에도 불구하고 왜 난 2등이야? 이건 누군가의 다리가 걸려 넘어져서 그렇게 된 거 아닐까? 라고 연결이 되는 지점이고, 즉 어느 순간 임계점을 조금씩 넘어가는 그 지점에 있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이때까지 실컷 영숙이 1등이라 해놓고는 막상 그 영숙의 말에 대해서 옥순이 아니야 라고 꺾은 이유는 영숙의 이 말에 내가 동조할 수밖에 없는 그 압력에 의해서 동의를 하게 된 순간 주도권은 영숙한테 넘어가겠죠. 그게 저는 일부러 그러진 않지라고 영숙의 말을 꺾은 건 아닐까 보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옥순이 그런 의도로 말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요. 그 사이에 이제 경수가 훌쩍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자, 그러면 경수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이 여성 출연자들이 몰랐다는 거는요, 충분히 그러면 경수 외에 다른 출연진들이 왔다 갔다 했을 때도 이 세 사람이 했던 얘기를 간접적으로 들을 수 있는 정황이 형성된 건 아닐까요? 지금처럼 뒤에 있는 영자처럼 말이죠. 모두가 방 안의 코끼리를 보면서도 그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순간 나만 튀는 사람이 될까봐 말을 못하는 것과, 상대적으로 소수의 의견을 가진 사람은 묻히게 되고 다수의 의견을 가진 여론들이 조금씩 그 나선을 타고 지배적인 다수가 돼버리는 사태가 어쩌면 이번 장면을 통해서 생생하게 드러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옥순이나 정의 등이 처음부터 의식적으로 순자를 찍어서 괴롭혔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의도가 아니라 효과겠죠. 누군가는 분위기에 맞춰서 말했고, 누군가는 침묵했고, 누군가는 자기 불안을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말과 침묵이 쌓여서 한 사람을 내몰리는 위치로 밀었다면 의도와는 별개로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 다음에는 영숙은 이제 자기가 다친 거를 열심히 어필하고 있고, 또 여성들이 열심히 머리를 맞대고 야, 경수 와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동시에 이렇게 경수가 영숙을 보고 괜찮아? 라고 했던 걸 바로 옆에 있는 순자도 들었겠죠? 그래서 가방만 싹 받고 이제 들어가고 있는 순자의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느꼈을 것 같아요. 경수의 표정이 되게 어안이 이제 벙벙한 표정이거든요. 떨떠름한 표정인데 이렇게 왜 차가운지를 만약에 경수가 진짜 몰랐다고 한다면 모르는 것도 애매한 거고요. 알면은 안 대로 알았는데 왜 그러면 이제 순자한테 최소한이 찾아가서 이제 괜찮냐,
고생했다. 적어도 자기의 7인 1순위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즉 남녀관계를 떠나서 인간 대 인간으로서 이제는요. 경수 또한 놓치는 게 조금씩 이번 화를 통해서 많이 보이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부터는 이제 경수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지점이죠. 충분히 이런 정황을 이 시점에 와서는 완벽하게 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영숙과 순자 사이에 묘하게 오는 그 기류와 그리고 내가 순자에 대해서 어쨌든 1순위라고 했고 나도 절벽 데이트 때 찾아갔던 마음이 있는 듯한 모습과 상대에게 기대를 심어주었다면 그 기대에 응하지 못하더라도 상대가 덜 다치게끔 배려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경수가 놓친 게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순자의 울음과 여러 가지 부분들이 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 같습니다. 영자님이 이제 옆에서 다독이는 모습과 아파하는 이제 순자의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자, 그리고 나서 넌 어때? 괜찮아? 라고 영숙에게 위로를 순자가 이제 들릴 수 있는 방에서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어쩌면 이미 경수가 사실은 영숙에게 어느 정도 마음이 간 건 아닐까라고 제가 보는 또 하나의 지점이 뭐냐면요. 위에 이제 유튜브 자막 나옵니다. 밑에 있는 자막이 안 나오고요. 거기만 다쳤어? 라고? 다른 데는 다친 거 아니야? 라고? 순자와는 좀 비교가 되게 훨씬 더 영숙에 대해서 챙긴 듯한 모습이 결정적인 증거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정황적으로 되게 디테일하게 본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다친 사람을 챙기는 거는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순자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경수의 이러한 세밀한 배려는 영숙 쪽에 더 많이 향하는 것처럼 보이는 효과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 후 인터뷰할 때 경수의 말은 상당히 애매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는 경수가 순자가 7대3인가는 맞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가 인터뷰하면서 하는 말은 되게 애매하다고 봐요. 인터뷰에서 이제 슈퍼데이트권을 누구한테 쓸 겁니까? 라는 말에 대해서 경수가 한숨을 쉰 다음에 순자에 대해서는 뭐라고 묘사를 하냐면요. 유머 코드가 잘 맞고 대화가 잘 통하는 순자라고 합니다. 보통 남녀가 이제 설레거나 그럴 때는 그 사람이 어떤 설레는 부분이라든가 남자로 느껴졌다는 거나 그런 부분을 많이 얘기하는데 경수가 순자에 대해서 묘사했던 단어인 재밌어요를 아니면 이제 똘끼가 있어요. 그가 했던 그 말 그대로 뭐 돌 플러스 아이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호감 표현으로도 볼 수가 있겠지만 연애적인 설렘의 뉘앙스라기보다는 편한 친구에게도 적용 가능한 표현이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그러면 순자가 느낀 확신과 경수의 실제로 말한 언어 사이에 간극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정리를 어느 정도 타이밍에 맞춰서 했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즉 사태가 이렇게 복잡해진 데에는 그가 의도했든 아니든 상관없이요. 경수의 지분도 없진 않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경수가 너무 답답해서 정의를 호출하더라고요. 나름대로 이 정의가 뭐 순자나 영숙이랑 친해서였을까요? 그 모습을 또 지켜보면서 들뜨심이 무럭무럭 나고 있는 영식의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표정 정말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동시에 경수는 희와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이제 밑에 자막이 뜹니다. 자, 영식 vs 상철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정희의 선택이 궁금한 경수다. 자, 그러면 경수가 어떻게 정희의 선택이 두 사람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걸까요? 정말 여기는 서로가 서로의 마음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정말 몰랐다라는 말이 통할 정도로 열린 사회 그리고 다수의 사회일까요? 아니면 제한된 공간과 제한된 사람들이 함께 있으면서 그들이 은연중에 했던 말이라든가 기류라든가 분위기를 읽고 상대방이 어떤 상황인지를 빠르게 눈치를 챌 수 있는 작은 사회인 걸까요? 저는 역설적으로 제작진의 자막을 통해서 추측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경수가 말합니다. 이제 1순위 아예 안 쓸 생각은 아닐 거 아니야 라고 하고 있고 정의가 또 힌트를 주더라고요. 저는 1순위 때문에 2순위를 많이 못 알아본 거잖아요 라는 그 정의의 말에 대해서 동시에 정의의 이 말은 살짝 영숙 쪽으로 등을 밀어주는 게 아닐까요? 전치성의 뉘앙스라든가 결국 경수가 마음을 굳히게 된 그 말들은 결국 정의는 영숙 쪽에 한 표를 더 던진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관계가 서로 얽히게 되면서 경수는 나름대로 정의가 자신과 비슷한 상황이라고만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이제 경수의 눈에서 본 거고 그것이 순자를 안 좋게 한다는 것까지는 알 수가 없지만 정의가 말했던 조언의 효과는 경수에게 이순위를 알아보라는 쪽으로 작동했고 결과적으로 영숙님 쪽 가능성을 열어주는 말이 된 것 같습니다. 작은 사회에서는 무심한 조언이나 작은 행동 하나하나도 누군가에게는 한쪽으로 미는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리고 동시에 영숙은 조금씩 이제 복주하기 시작합니다. 나도 순자랑 얘기 좀 해볼까? 경수가 얘기하러 갔네? 그래서 이제 옥순이 물어봅니다. 정희가 오빠의 원픽 아니요? 근데 영식은 이제 이순이 있어. 그럼 이순이한테 가야지 왜 순자한테 얘기하려고 합니까? 그리고 옥순이 또 얘기하긴 해요. 근데 만약에 그거를 이제 정희님이 기분이 안 좋으면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살짝 정희가 영식을 도와주는 게 목표인 건지 아니면 자기의 장판에 함께 있는 같은 룸메인 정희를 도와준 건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말들은 약간 영식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되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경수는 엄청나게 이제 고민을 합니다. 자, 이걸 이제 어떻게 얘기하는 게 맞을까라고 말이죠. 즉 경수가 고민하는 건 순자에게 쓸까 영숙에게 쓸까가 아니에요. 이미 마음은 결정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 있는 자막이 나온 게 아닐까요? 어떻게 말하는 게 맞을까 말이죠. 자, 그리고 그 사이에 순자님은 되게 아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조금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누군가가 아파하는 걸 보면서 찍고 있는 게 옥수는 별개로 하고, 이 프로그램 취지에 맞게 사람과 경쟁, 갈등, 정말 그 바운더리 내에 있는 게 맞는지, 아니면은 지금 그 선을 넘었다, 때를 놓치지 않고 조치를 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윤리를 어기고 있는 건 아닐까. 우리는 옥순이 잘못된 거를 심판하고 있다 라고, 그건 그거고 촬영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책임을 져야지.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경수 씨가 와가지고 괜찮냐고 처음에는 물어봐요. 근데 이제 순자는 괜찮으니까 얘기해. 그래도 자기가 이제 마음에 들고 좋아했던 사람이니까 들으려고 하죠. 그래서 경수가 나름대로 이제 경수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괜찮다고, 사람이 참 정말 순해보고 순수하게 좋아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마음이 커지기 전에 경수도 각을 잡았어야지. 그래서 경수가 고민 끝에 말을 하게 됩니다. 슈퍼데이트건 나한테 써주면 안 돼? 라고 말입니다. 이게 저는 순자 입장에서는 마음속에 뭔가가 이제 덜컹 돌이 이제 떨어지는 기분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보통은 슈퍼데이트건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너한테 쓸게라는 말을 일반적으로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도 이때까지 쭉 봐왔던 다른 기수들을 보세요. 슈퍼데이트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쓰는 것 다음에 먼저 얘기한 다음에 너도 갖고 있으니까 나한테 써줘 라고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너가 갖고 있는 걸 나한테 써줘, 그럼 나도 너한테 써줄게. 자, 이러면 이제 이 괘씸한 녀석 하면서 질타를 받겠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보통은 자기가 있는 걸 먼저 써요. 그래서 경수가 했던 말이, 맨 처음에 했던 말이 나한테 써주면 안 돼 라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이상하다고 순자가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지점이긴 합니다. 그래서 밑에 자막도 사실 그렇게 나와요. 이의적인 부탁인 것 같아서 라는 말에 사실 이미 눈치채고 있었다. 순자님이 나한테 데이트권 써줬으면 좋겠다. 경수님은 영숙님한테 쓸 거잖아. 맞아 라고 하고 있고, 순자는 오케이, 마음대로 해, 본인 선택이지 라고 하고 이제 통증이 심해져서 응급실에 이제 가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경수는 2번이나 말하더라고요. 나한테 슈퍼데이트권 써주면 안 돼? 그 시를 어떻게 외워 썼는지 다시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약간 조금은 이게 순자 입장과 경수 입장이 갈라지는 지점인 것 같아요. 경수는 정말 이제 순자님과 함께 앉아있으면서 시선을 둘 데가 없어서 시를 봤다는 입장인 거고, 순자는 나와 함께 그 시를 함께 외웠다는 입장인 건데, 조금 그게 아쉬웠던 것 같아요. 순자도 조금씩 이 경수의 어떤, 아무래도 좋아하는 마음이 크다 보니까 경수의 사소한 시그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경수가 날 좋아해서 그런 것 거라고 봤는데, 실제로 경수는 그만큼은 마음이 큰 것 같지 않았던 것 같죠. 그래서 뭐 안 합니다. 뭐 내 마음은 완전히 그렇지 않다. 아니 그 무슨 말이야. 네, 영숙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싶다는 건데, 아니 충분히 영숙과는 대화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3자 데이트도 해봤고 제가 봤을 땐 충분히 그 사람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지 않았나. 3자 데이트 장면이었죠. 여러모로 좀 경수와 영숙은 대화하는 순간들이 많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수의 말은, 이거는 정말 단순히 두 사람을 더 알아보겠다라는 것만으로는 순자도 그렇고 경수도 모두 그런 뉘앙스로 말을 하는 것 같지가 않다는 것이죠. 경수가 영숙과 슈퍼 데이트권을 하고 나서도 자신에게 다시 돌아올 거라는 확신을 경수가 순자에게 꾸준히 줘왔다면 순자도 다 알아보고 와, 다시 나한테 올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지금의 순자는 거의 거절당했거나 끝끝내 경수가 나에게 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가정했기 때문에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장면에서 이제 정희림에 대해서 얘기가 계속해서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왜 정희는 여기서 이제 화장품만 챙기고 빠졌는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순간 정희는 어쨌든 사람이 아프다, 위로해야 된다는 생각과, 두 번째로는 만약 여기서 내가 순자에 대해서 접근을 하거나 지금이라도 내가 위로를 하게 되는 순간 자기가 이미 몸담고 있는 이 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배척이 당하는 효과가 일어날 거예요. 실제 속내는 알 수가 없지만 친한 사람들끼리 모인 거는 좋아.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지금 이와 같이 누군가가 아파하거나 다친 상황에서도 그런 윤리적인 선택을 한다거나 그 상대방을 위로해주기보다 나 자신의 집단, 나 자신의 패거리를 더 우선시하게 되는 상징적인 장면이 아니었을까요? 네, 지금 이 분위기에서 만약에 정희가 순자에게 말을 걸고 그 장면을 옥순과 영숙이 보고, 야, 순자가 아픈 건 그렇다 치도 너가 지금 이 상황에서 순자한테 가면 라고 윽박 지르면 또 정희가 할 말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정희야 다른 출연진들에게 그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까지 분위기가 진행이 됐어. 순자 영자파와 옥순파가 이제 나뉘었고, 우린 더 이상 두 집단 사이에 교류는 없어. 그리고 플러스 여성들끼리 서로 순자에 대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쌓아왔던 그 내적인 이제 사이클이 어느 순간 이들의 행동을 역으로 제약했던 건 아닐까요? 윤리적이라거나 혹은 다른 출연진들을 배려할 수 있는 그 선택을 할 수가 없게끔 마비를 시킨 건 아닐까라고 제가 보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정희가 순자를 간병해야 한다는 책임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같은 방 안에서 같은 출연진인 순자가 무너지는 순간 무엇을 먼저 챙기는지가 그 사람의 관계 감각을 보여줄 수 있는 상징적인 장면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장면은 당신은 정말 그 당시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냐,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게 만든 것 아니냐라고 제가 보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다들 이제 깜짝 놀라죠. 울어? 하면서 정숙님도 이제 뒤에서 사태를 같이 파악하게 되고요. 근데 이제 영자가 가라고 하고, 이제 이건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참작이 돼요. 어제 왜 순자의 마음을 이제 그 당시에 대리할 수 있는 영자가 가라고 했기 때문에. 다만 정숙도 이후에 어쩌다가 몸이 안 좋은 것 같다라고 해서 완전히 이제 사태를 정황을 파악을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숙은 윗방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만 알 수 있었지. 그리고 동시에 두 사람이 걸어가면서 정숙과 영숙이 걸어가면서 어디 뭐 뛰어가다가 다쳤나? 라고 정숙과 영숙의 두 사람의 모습 또한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끝내 에이 뭐 다리다가 다쳐서 그런 걸 거야. 궁금해하지마 라고 하는 정숙의 말도 그렇고 출연진 모두가 공범이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누군가가 고립되는 장면에서 사람들은 자주 내가 나서도 되냐 이제 와서 나서게 된다면 내 책임도 드러나는 건 아닌가 사이에서 머뭇거립니다. 저는 그 머뭇거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 후에 경수는 이제 죄책감에 휩싸이면서 내가 순자를 아프게 한 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늦었죠. 왜냐면 이미 한번 경수의 마음을 순자가 읽었기 때문에 혼자서 고민한 후에 순자에게 썼으면 몰라도 그 과정을 노출시킨 이상 순자도 경수가 자신에게 쓴다고 한들 그 의미에 대해서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저는 조금은 회의적이긴 합니다. 경수에게 정의가 또 후벼파더라고요. 근데 뭐 있었어요? 영자님이랑? 굳이 이거를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대놓고. 그리고 실제로도 영자는 광수로부터 데이트 신청을 받지만 놀랐다. 예상 바뀌었다. 전형적인 그 상대방이 나에게 쓸 거라고 기대를 하지 않았을 때 나오고 있는 멘트를 우리 영자가 인터뷰상에서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의외였다. 자, 그 후 경수는 영숙을 불러서 다시 대화 신청을 하죠. 자, 문제는 경수가 그 영숙과 함께 대화하면서요. 순자와는 대화의 결이 완전히 달라요. 궁금하신 분은 이때 걸어가면서 경수가 영숙에게 어떻게 말하는지를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몸 좀 괜찮아? 아우 심하게 까졌는데. 근데 나 멋있긴 했어? 라고 영숙이 말하고 있고 네, 느낌이 다르죠. 아까 순자는 아픔에도 불구하고 미안한 얘기인데 이기적인 부탁을 할게 이러고 있고 여기는 어우 심하게 까졌다. 괜찮아? 라고 말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는 영식, 정희, 정숙, 그 다음에 영숙이 이렇게 4명이 있는 자리에서 영숙님이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드는 생각은 우선 얘기를 들어보는 쪽이 아니었을까? 약간 영식은 그래도 조금 선을 그을 때는 그어주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니면 이제 같이 질질심에 불타서 맞아 경수 아까 정이 불렀지 하면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순자에 대한 이제 불만이 아니라 경수에 대한 불만을 통하는 자리를 한다면 여기 있는 분들은 한 번쯤 다 경수랑 얽혔던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긴 합니다. 근데 다만 이후에 영숙의 말이 좀 이상하긴 해요. 순자가 울고 나니까 경수님이 나한테 와가지고는 아니 지금 순자가 그 응급실에 실려가는 걸 봤으면서도 지금 그런 말 합니까? 순자처럼 나도 한번 오열해? 이런 말은 굉장히 위험하죠. 지금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모르면 순자가 왜 응급실에 실려가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 말은 결과적으로 순자가 응급실에 실려간 거를 경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아픈 척하는 거 아니냐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3명은 굉장히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영숙이 이 말을 던진 그 이상 굉장히 이제 말을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쉽게 함부로 아무 생각 없이 동조했다가 전 국민에게 너도 걸고 그러면 지금 이 옥순 사태에 대해서 동조를 하고 있는 거네 라고 화살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경수는 또 영숙을 불러서 대화를 하러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화기애애하게 웃고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아마 계속해서 저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게 다음날이거든요. 그때 순자님이 앉아 계세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몸을 잘 회복해서 앉아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순자가 왔거나 돌아올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와 함께 후반부를 이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정리하겠습니다. 순자님은 단순히 경수님에게 거절당해서 무너진 걸까요? 맞습니다. 경수님의 애매한 말도 영향이 있었겠죠.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속 1등은 나야 생각하면서 자신을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영숙의 말들, 여자들 사이에서 은연중에 옥순이 깔아놓는 말들, 그리고 정의, 은연중 동조하는 말들과 미세하게 거리를 두는 말들, 이러한 것들이 제작진의 카메라와 함께 엮이게 되면서 순자를 벼랑으로 내몬 것 아닐까요? 관계에서 사람을 무너뜨리는 건 특정한 누군가의 명백한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작은 말과 작은 침묵, 작은 방관이 쌓이면 어느 순간 사람은 순자님의 사례처럼 저항할 수 없는 위치로 내몰리게 됩니다. 저는 이번 7화 후반부에서 바로 그 장면을 봤던 것 같습니다. 작은 사회 안에서 사람이 어떻게 고립되는지를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후원을 해주신 분들께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애 프로그램과 인간, 세계의 이면을 구조적으로 해석하는 채널 매니아와 여러분은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